서울의 추운 겨울밤, 종교 방송국 스튜디오 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서리는 마이크 앞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을 위로하는 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포용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여, 그분의 품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5년째 이어온 이 프로그램은 그녀의 삶 자체였다. 하지만 그날, 방송이 끝난 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였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방송인? 그만두지 않으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서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솔을 만난 지 2년째였다. 서솔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이제는 그녀의 전부였다. 둘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특히 서린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방송국은 보수적인 환경이었다. 소라, 어떻게 하지? 서린은 집으로 돌아와 서솔에게 속삭였다. 서솔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리나,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음 날 방송국 사장은 서린을 불렀다. 서린 씨, 최근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의 사생활이 프로그램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대요. 서린은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 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녀와 서솔이 한강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사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종교 방송에서 이런 일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그 순간 서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방송국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라,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마저 의심돼. 서솔은 서린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둘은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린의 가족은 곧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다. 리나, 이게 무슨 소리니? 여자를. 내가 어떻게 그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단호했다. 집에 오지 마.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서린은 가족의 배척에 상처받았지만 서솔이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다. 서솔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그녀를 지탱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밤마다 서린은 악몽을 꾸었다. 방송국에서의 추방, 익명의 메시지. 누가 그 사진을 찍었을까? 의심이 싹 텄다. 한편 서솔의 직장 동료인 지은이 자주 찾아왔다. 지은은 서솔의 오랜 친구로 둘의 관계를 알고 응원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걱정 마. 겨울이 깊어지며 서린은 교회에 다시 나가려 했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을 찔렀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녀는 교회를 떠나며 생각했다. 내 사랑은 정말 죄인가? 서솔과 함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나눴던 키스, 한강 산책길에서의 속삭임. 그 모든 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서린은 서솔에게 말했다. 소라, 나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떡해? 서솔은 미소 지었다. 리나,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서린의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다.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어요. 그녀는 불안해졌다. 누굴까? 가족, 방송국 동료, 아니면 서솔의 주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봄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서린과 서솔은 여전히 함께였다. 서린은 카페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종교 관련 글을 쓰는 건 포기했지만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풀어냈다. 사랑은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그녀의 블로그는 조용히 인기를 끌었다. 서솔은 이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리나, 내 재능은 여전해.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린의 블로그에 악플이 쏟아졌다. 동성애자 주제에 글 쓰지 마.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의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서솔이 위로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은 강해. 지은도 도왔다. 솔이랑 린이 행복하면 돼. 내가 지켜줄게. 지은은 서솔의 회사에서 일하며 종종 집에 들러 음식을 가져왔다. 한국 사회가 아직 보수적이지만 변하고 있어? 서린의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여동생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엄마가 울고 계셔. 하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야. 서린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사랑을 잃은 게 가장 아팠다. 그녀는 서솔과 함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위안을 찾았다. 솔아,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서솔은 웃었다. 언젠가 법이 바뀔 거야? 지금은 우리만의 약속으로. 그런데 익명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최악의 배신자가 내 곁에 있어. 서린은 서솔에게 보여주었다. 누구일까? 서솔은 걱정스러워했다. 방송국 사람일지도. 조사해보자. 둘은 함께 과거를 되짚었다. 서린이 방송국에서 일할 때 동료 민준이 그녀를 질투했다. 그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여름이 되며 서린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당신의 이야기로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서솔의 격려로 수락했다. 강연 당일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 앞에 섰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그날 서솔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리나, 자랑스러워. 하지만 강연 후 언론이 보도했다. 전 종교 방송인 동성애 고백 기사가 퍼지며 서린의 삶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가족이 연락했다. 리나, 이제 그만해. 내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서린은 울며 서솔에게 매달렸다. 솔아, 미안해. 서솔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낼게. 지은이 더 자주 찾아왔다. 너희 둘 괜찮아. 내가 도울 일 없어. 서솔은 지은과 대화하며 웃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약간의 질투를 느꼈다. 소리가 지은이를 너무 신뢰해.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가을이 다가오며 둘은 부산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서린은 말했다. 솔아, 영원히 함께하자. 서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여행 중 서린의 핸드폰에 사진이 왔다. 서솔과 지은이 키스하는 사진. 배신자야.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부산의 해변에서 서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서솔이 다가와 물었다. 리나, 왜 그래? 서린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너와 지은이. 서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리나, 오해야. 그건 과거 사진이야. 지은과 나, 대학 때 잠시. 서린은 믿기지 않았다.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 이 메시지는? 둘은 호텔로 돌아와 대화했다. 서솔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지은과는 끝난 일이야. 너를 만나기 전이야. 누가 이 사진을 보낸 거지? 서린은 화가 났지만 서솔의 눈빛을 믿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서린은 지은을 만났다. 소리와의 과거,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리나. 옛날 일이야. 지금은 친구일 뿐이야. 서린은 납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익명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지은이 내 적이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겨울이 다시 왔고 서린의 강연 활동은 늘었다. LGBT 단체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해졌다. 서솔은 곁에서 응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심해졌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리나, 회개해. 교회로 돌아와 서리는 울며 말했다. 엄마, 제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프게 해. 한편 서솔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어 승진을 막았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가 서솔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서린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 위로했다. 소라, 내가 도울게. 둘은 자주 만났다. 서린은 이를 알게 되고 의심이 커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린과 서솔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밤, 서솔은 반지를 꺼냈다. 리나, 우리 약속하자. 서린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소라, 사랑해.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LGBT 활동가 서린, 전 연인 지은과의 스캔들. 사진은 서솔과 지은의 과거 사진이었다. 서린은 충격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조사 결과 메시지 발신자가 지은의 전화번호와 유사했다. 서린은 지은을 대면했다. 너였어. 왜?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리나. 누가 날 모함하는 거야. 왜?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지은은 서솔을 아직 사랑했고 서린을 질투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서린은 서솔에게 말했다. 소라, 지은을 멀리해. 서솔은 동의했다. 하지만 지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린의 가족에게 모든 걸 알렸다. 서린 씨가 동성애자예요.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서린을 찾아왔다.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새해가 밝았지만 서린의 삶은 어두웠다. 지은의 배신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서솔을 빼앗기 위해 모든 걸 계획했다. 과거 사진 유포, 익명 메시지. 서린은 지은을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소라, 어떻게 해? 서솔은 화가 났다. 지은아, 왜 그랬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소리를 사랑해. 너 때문에 잃었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서솔은 지은과 절교했다. 내가 최악의 배신자야. 지은은 사라졌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서린의 블로그는 해킹당해 삭제되었고 강연 요청이 취소되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모든 게 끝났어. 서솔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리나. 우리가 있잖아. 봄이 다시 왔고 서린은 회복을 시도했다.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랑의 형태, 나의 이야기의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서솔은 디자인을 도왔다. 리나, 이 책으로 세상을 바꾸자.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여동생이 중재했다. 언니, 엄마가 보고 싶대. 서린은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리나,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신앙은. 서린은 교회와의 갈등을 풀려 애썼다. 진보적인 목사를 만나 상담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녀는 위안을 얻었다. 서솔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서린은 말했다. 소라, 고마워. 내 덕에 버텼어. 서솔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서린을 비방했다. 그녀는 위선자야. 서린은 스트레스로 아프게 되었다.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서솔은 곁을 지켰다. 리나, 나랑 함께 치료받자. 여름,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공존했다. 서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길 바래요. 서솔은 자랑스러워했다. 가족도 서서히 변화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리나,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가을,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리나. 질투 때문에 서리는 용서하려 했지만 상처가 컸다. 내가 최악이었어. 지은은 떠났다. 서린과 서솔은 더 강해졌다. 겨울, 서린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상을 받았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는 무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서솔은 아래에서 박수쳤다. 가족과의 화해가 완성되었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리나, 소리를 데려와. 서솔은 가족과 인사했다.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그날은 따뜻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서리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방송국 추방, 지은의 배신. 서솔은 위로했다. 리나, 이제 괜찮아. 둘은 서울의 카페에서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은 어때? 서솔이 물었다. 서리는 웃었다. 법이 허락하면. 새해, 서리는 새로운 방송을 시작했다. 온라인 채널에서 LGBT 관련 프로그램. 포용의 목소리, 청취자들이 몰렸다. 그녀는 과거를 극복했다. 지은은 해외로 떠났다.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하세요. 서리는 용서했다. 인간은 실수해. 봄, 벚꽃 아래서 서린과 서솔은 산책했다. 소라, 사랑해. 나도, 리나. 여름, 서린의 프로그램은 인기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다.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서솔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리나, 내가 자랑스러워. 신앙도 회복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지은의 배신은 교훈이 되었다. 서리는 책 후속편을 썼다. 배신과 용서. 가을,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축복했다. 한강에서 파티. 영원히 함께. 겨울, 서리는 행복했다.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어. 서솔과 함께한 삶은 아름다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녀들의 사랑은 빛났다.